Vlay가 아닌 일반으로 스캔 라이너로 렌더링 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카메라도 설치하고 항상 우리는 이제 이렇게 놓고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죠. 오브젝트를 만들고 카메라 설치하고. 근데 이제 오늘은 스캔라인 렌더러로 렌더링을 할 겁니다. 지난번엔 Vlay로 렌더링 했겠죠. 근데 스캔라인으로 렌더링 할 때는 조명을 조금 다르게 줘야 돼요. 요거는 그 3점 조명법이라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대상이 있잖아요. 대상이 있으면 이 대상을 주변으로 해서 키라이트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키라이트, 영어로 키입니다. 열쇠란 뜻이에요. 키라이트를 하나 부여해 줍니다. 키라이트는 어떤 역할이냐면 전체의 핵심이 되는 조명,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림자를 만들고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조명이 키라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 반대쪽으로 해서 필라이트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키라이트, 필라이트. 필라이트라는 건 뭐냐면 그 공간을 채우는 조명을 필라이트라고 합니다. 공간의 밝기를 조절하는 거죠. 키라이트 하나만 가지고는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맞춰주고, 근데 그림자는 만들지 않습니다. 이 필라이트는 그림자는 만들지 않고 그냥 전체적인 밝기를 조절하는 조명. 그 다음에 여기에 백라이트라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백라이트는 후광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아요. 후광이요. 후광을 주는 이유가, 이거 후자가 뒤후자죠. 우리 등 뒤에서 나오는 조명을 백라이트라고 합니다. 백라이트를 주는 이유는 물체의 윤곽을 또렷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게 3점 조명법이에요. 3점 조명입니다. 보통 어디서 많이 쓰냐면 옛날 CG, 컴퓨터 그래픽이나 지금처럼 이제 Vlay처럼 사실감 있는 조명을 만들지 못했어요. 옛날에. 그 다음에 또 어디서 썼냐면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촬영할 때 혹은 드라마를 촬영할 때 최소한의 조명으로 자연스러운 조명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키라이트, 필라이트, 백라이트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진관에 가면 그 네모나고 이렇게 커다란 상자에 조명 들어있는 거 혹시 기억하세요? 그게 필라이트예요. 그림자를 지워주는 조명입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이 위에서도 번쩍번쩍하지만 우리 등 뒤에서도 살짝 조명이 들어왔다 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의 윤곽을 잡아주는 백라이트가 하나 더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4점 조명법도 있고 3점 조명법도 있고, 오늘은 3점 조명법만 한번 넣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옴니라이트로 한번 해볼까요? 스탠다드의 옴니라이트로 해서 제가 여기다가 이와 같이 조명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쪽에서 줄까요? 대신에 그림자를 줍니다. 섀도우를 체크하고 그 다음 에어리아 섀도우를 체크합니다. 그러면 자, 렌더링을 하게 될 때 이렇게 렌더링 됩니다. 스캔라인 렌더러예요. 자, 렌더. 그러면 일반 조명일 때 이렇게 나와요. 조명이 하나일 때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키라이트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 필라이트를
옆에다가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죠. 자, 필라이트는 저는 보통 이렇게 줘요. 이 카메라와 같은 방향으로 줍니다. 또는 키라이트에서 약간 더 어긋난 방향, 이렇게 한 이런 정도. 높이는 대략 비슷한 위치. 다만 인텐서티를 조금 낮춰줍니다. 0.8. 렌더링해서 그때그때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럼 오히려 이쪽이 어둡고 이쪽이 더 밝은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림자, 여기 면이 그림자가 져서 어두워야 되는데 여기가 더 밝고 여기가 어두워요. 그러니까 더 작게 0.5. 다시 렌더링. 그래도 밝네요. 0.3. 어떤가요? 이제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그런데 약간 더 이쪽이 어둡습니다.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네요. 자, 그 다음에 얘를 밑으로도 내려보세요. 자, 지금 보시면 요런 부분들, 여기가 어색해 보이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빛이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밑으로도 내려보세요. 렌더링. 그러면 더 이상하네요. 그죠? 자, 위로 높이를 바꿔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높이를 더 높여주는 게 좋겠군요. 자, 조금 낮았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값을 0.3, 0.2. 그때그때 분위기에 맞춰서 밝기를 조절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지금 조명이 여기 있죠. 이 카메라와 반대되는 지점에 옴니라이트를 이렇게 하나 넣어줍니다. 옴니라이트를 하나 넣어주고 그 값을 작게 주시면 돼요. 인텐서티를 작게 주세요. 그리고 렌더. 그러면 완성이 됐습니다. 훨씬 더 보기 좋죠? 예전에는 이렇게 했었어요. 내가 V레이가 없어요. 지금 내가 뭐 어떤 특별한 플러그인이 없어요. 근데 빨리빨리는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3점 조명법을 활용하시면 아주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조명을 훌륭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 이거 V레이 나오기 이전에는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그 영화 촬영할 때 그 카메라 조명 이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에서 그거 찾아가지고 그걸 좀 보고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영화 촬영할 때 그 조명을 어떻게 배치하는지 그거 좀 공부하고 그리고 했었고, 그 다음에 꼭 그 공부를 시켰어요. 조명 이론을 좀 공부해 두라고 그때 꼭 시켰어요. 그 책 좀 사다 보라고. 나중에는 이제 이런 조명도 많이 도움이 되고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즘은 많이 쉽죠.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V레이만 있어도 손쉽게 작업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최악의 경우 당장 V레이는 구할 수 없고 렌더링은 해야 되고 이럴 때 이런 3점 조명법을 활용해서 렌더링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재질로 넘어가도록 하죠. 바뀌곤 한데 재질은 단축키가 M입니다. M. 매티리얼. 네. 머티리얼. 네. 적당히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매티리얼 에디터입니다. 슬롯이죠. 여기 슬로트 방식이 있고 컴팩트 방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컴팩트 방식으로 봤는데 자, 컴팩트 방식을 보시면 자, 컴팩트 방식에 보시면 재질들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이 슬롯이에요. 중간에 이렇게 드래그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쭉 나와요. 화면상에 3 곱하기 2가 나오는 거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 5 곱하기 3, 6 곱하기 4 최대 24개의 팔레트가 나옵니다. 24개예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물감을 가지고 그림을 그릴 때 물감을 이렇게 팔레트에 짜서 썼잖아요. 근데 팔레트에 이렇게 칸이 몇 개 딱 정해져 있죠. 한 12개 정도? 그거 다 차면 어떻게 했나요? 물로 이렇게 다 지운 다음에 거기에 새로운 물감 짜서 넣었었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24개가 다 차면 이거 리셋 시키고 여기다 다른 재질 집어넣으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여기는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24개밖에 없어요, 팔레트가. 그래서 다 사용하고 나면 따로 이렇게 추가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러니까 팔레트를 더 추가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걸 지웁니다. 기존에 있는 걸 지우고 그 다음에 새로 작업하는 거예요. 자, 보시죠. 제가 이렇게 색상만 바꿨습니다. 색상만 바꿔서, 그리고 자, 오케이. 색상만 바꿔서 이렇게 재질을 지정해 줬습니다. 여기 재질 들어간 거 보이시죠? 이때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양 모서리에 대각선 표시가 납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대각선 표시가 나요. 대각선 표시가 납니다. 이건 재질이 지정됐다는 뜻입니다. 자, 재질을 한번 지정해 보시죠. 자, 그럼 여기 지금 이렇게 지정되어 있잖아요. 지우는 방법이요. 여기 보시면 리셋이라고 보이시죠? 휴지통. 얘를 누르시면 됩니다. 얘를 누르면 물어봐요. The material map is used in the scene. 이 재질이 지금 장면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Do you want to? 어떤 걸 원하십니까? Effect material map in both the scene. 재질과 씬에서 and in the editor slot. 그러니까 재질과,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 에디터 슬롯하고 장면에서 둘 다 지우겠습니다. 둘 다 지우겠습니다. 밑에 거는 뭐냐면 Effect only material map in edit slot. 장면에 있는 거 우리가 지정한 건 두고 여기서만 지우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볼까요? 제가 하나 더 만들어 보죠. 자, 제가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초록색으로 했습니다. 초록색으로 해서 지정을 했어요. 지금 둘 다 들어가 있죠? 자, 휴지통에다 지울 건데 첫 번째는 위에 걸 선택했어요. 자, 위에 걸 선택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장면에도 지우고 매티리얼 슬롯에서도 지우고. 자요. 그럼 여기서도 지워지지만 여기서도 재질이 지워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재질 같이 지워진 거 보이시나요? 그럼 얘는 뭐냐? 두 번째 건 뭐냐면 여기는 냅두고 여기 슬롯만 지우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뭐가 사라져요? 위에 테두리가 사라진 거 보이시나요? 얘는 첫 번째 쓴 거고 얘는 두 번째 쓴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쓴 거 이거 지울 때 첫 번째 쓴 거는 그대로 링크가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써야 장면엔 재질이 있고 여긴 지워지고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재질을 적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재질을 지우는 방법입니다. 여기 재질 더블 클릭하면 큰 이미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큰 이미지로 확인하기예요. 그 다음, 자, 이쪽으로 가볼까요? 여기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구슬 모양, 그 다음에 원통 모양, 그 다음에 육각형 모양. 재질이 어떤 형태에 어울리는 재질인지를 보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백라이트. 지금 여기 하단부에 보면 백라이트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시죠? 백라이트 끄면
까맣게 나오죠? 백라이트입니다. 백라이트는 켜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 백그라운드, 배경입니다. 배경이요. 이렇게 배경이 들어가야 재질이 온전히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샘플링 UV 타일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 컬러 체크. 요즘은 안 써요. 옛날에 썼습니다. 옛날에 고려짝에 썼습니다. 고려짝. 그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썼습니다. 요즘은 다 LED 모니터죠. 그죠? 근데 옛날엔 브라운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배불뚝이 이렇게 뒤로 이렇게 배불뚝이 모니터가 있었는데, 그 배불뚝이 모니터 때 썼던 겁니다. 걔가 우리가 보는 RGB 컬러를 100% 다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넘어가시죠. 얘네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메이크 프리뷰 넘어가고, 자, 옵션이 있네요. 네. 여기도 뭐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뭐 매뉴얼 업데이트, 수동으로 업데이트 하기잖아요. 자동 업데이트가 낫죠. 돈트 애니메이션, 애니메이트 하지 말기, 애니메이트 액티브 올리, 뭐 업데이트 액티브 올리, 뭐 안티 알리아싱. 자, 안티 알리아싱 체크해 놓으면 조금 여기가 부드러워진 거 보이시나요? 이런 정도. 안티 알리아싱을 끄면 여기가 좀 거칠게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이런 정도. 약간의 이런 정도 있고, 특별한 내용은 없으니까 넘어가도 좋은데, 여기 보면 슬롯이 3 곱하기 5 곱하기 3, 6 곱하기 4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정도의 옵션들이 존재합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요 밑으로 가 봅시다. 여기 겟 매티리얼이네요. 겟 매티리얼 눌러 보시면 이렇게 매티리얼 브라우저에서 매티리얼을 가져올 때 사용합니다. 매티리얼에서 사용합니다. 씬에서도 이렇게 가져올 수 있고요. 여기 씬 매티리얼은 누구 쓰면 되냐면, 여기 스포이드 있죠? 이 스포이드를 이용하시면 바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꾹 클릭하면 재질을 바로 이렇게 끌고 올 수 있습니다. 자, 스포이드도 한번 써보시죠. 또 보시면은요, 얘가 재질 주는 거예요. Assign Material to Selection이라고 이 항목. 자, 푼 매티리얼 씬, 매티리얼에다 장면 그냥 저장하는 거고, 요거 Assign Material to Scene입니다. 선택하고, 선택한 객체에 재질 저장하기, 지정해주기. 그러면 이렇게 재질이 지정이 됩니다. 재질 바뀌는 거 보이시죠? 선택하고, 첫 번째로 여기 선택하고, 두 번째 선택하고, 세 번째 아이콘. 그럼 이렇게 재질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재질을 줄 건데, 재질에서 보시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여기 스탠다드 보이시나요? 얘를 눌러 보시면 여기 이렇게 재질이 나와요. 일반 제너럴, 일반 재질, 그 다음에 스캔라인 렌더러에서 나오는 재질, Vlay에서 사용하는 재질, 이게 달라요. 제너럴, 그러니까 일반적인 재질인 거죠. 일반적인 재질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일반적인 재질, 그 다음 스캔라인 렌더러, 스탠다드입니다. 우리 렌더링 렌더 엔진이죠. 렌더링 엔진을 바꿀 때 Vlay로 쓰던가 스캔라인으로 쓰던가 이렇게 바꿀 수 있단 말이죠. 그때 스캔라인 렌더러에서는 스탠다드가 기본이 될 겁니다. 근데 Vlay에서는 Vlay 매티리얼이 기본이 돼요. 기본 스탠다드 재질을 쓸 수 있으면 돼요. 자,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재질을 가져올 때 사용합니다. 여기는 재질의 이름입니다. 재질의 이름이고요. 그래서 이름들, 그러니까 맥스는 이름으로 움직이니까 자꾸 이름을 부여해 주세요. 심지어 이름으로 선택하기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이름으로 선택하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맥스는 이름을 자꾸 만들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으로 내려오면 바로 여기 애니소그래픽, 블린, 메탈, 퐁 쉐이딩, 면 처리하는 방법들입니다. 면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건가, 어떤 식으로 계산할 것인가. 옛날에는 여기 있는 퐁 쉐이딩을 썼어요. 옛날에는 퐁 쉐이딩이 썼습니다. 이게 이제 최신 기술이었으니까 퐁 쉐이딩을 썼는데 요즘은 블린을 사용합니다. 퐁 쉐이딩보다 조금 더 향상된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애니소그래픽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서피큘라 올려주고 그 다음 글로스니스 범위 지정해주고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픽을, 그러니까 재질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분리는 얘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메탈은 뭘까요? 금속 질감이에요. 금속 질감 효과를 낼 때는 메탈을 쓰고 그 외에는 전부 다 분리를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플라스틱 질감을 좀 써보고 싶어요. 그럼 퐁 쉐이딩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그 오른편에 보면 와이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와이어를 체크하면 이렇게 재질이 와이어 프레임으로 바뀝니다. 와이어 프레임이 뭐예요? 철사 모양의 구조물이죠. 철사 모양의 구조물로 바꿔줍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이 와이어 프레임 모드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있습니다. 뭔가 어색하지 않나요? 자, 여러분들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내 손등이 보이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손등이 보이죠? 근데 뭐도 보여요? 손바닥도 보이죠? 근데 얘는 뭐만 보이나요? 손등만 보입니다. 투사이드라는 걸 체크해줘야 이렇게 온전한 젤감이 만들어져요. 이해되시나요? 와이어 프레임 모드하고 그 다음에 투명 모드를 주었을 때 반드시 투사이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뒷면도 렌더링을 해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페이스 맵이라는 건 뭐냐면 면 하나에 맵 하나씩을 다 주는 걸 페이스 맵이라고 해요. 면 하나에 맵 하나 다 주는 거고, 페이스드는 이렇게 각지게란 뜻입니다. 부드럽게 처리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면을 각지게 처리해 주는 걸 페이스라고 해요. 이런 건 별로 의미 없으니까 넘어가고, 자,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여기요. 앰비언트, 디퓨즈, 서피큘라. 앰비언트, 디퓨즈, 서피큘라. 제가 늘 이야기했습니다. 디퓨즈가 뭐라고요? 객체가 지닌, 사물이 지닌 일반적인 색상을 디퓨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 보시죠. 이게 지금 사물이 지닌 색상인데 바로 이 부분. 자, 제가 백라이트를 끄죠. 그럼 바로 여기 어둑어둑해지는 이 부분 있죠. 이게 앰비언트 컬러예요. 앰비언트라는 건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빛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희미하게 물체의 윤곽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빛들이 있습니다. 배경 조명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어두운 논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길을 이렇게 희미하게 구별할 수 있는 이유는 달빛 때문에 그래요. 햇빛에 의해서 달이 빛을 받아서 우리한테 은은하게 빛을 비춰주죠. 그게 앰비언트 컬러예요. 주로 이제 앰비언트 조명이 많아요. 이런 우리 모니터 같은 데도 앰비언트 조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뒤에서 은근하게 비춰주는 걸 앰비언트라고 해요. 보통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색깔과 앰비언트를 같이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렇게 묶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묶어 놓은 거예요. 이걸 풀면 앰비언트가 따로 들어가고 여기 체크하면 앰비언트가 같이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줬어요. 재질을 디퓨즈 컬러에다가 앰비언트를 이렇게 어둡게 줍니다. 예전엔 이렇게 줬어요. 근데 요즘은 굳이 그렇게 안 하고 디퓨즈 컬러랑 동일한 색상을 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그림자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서피큘라가 뭐냐면 하이라이트 되는 걸 서피큘라라고 해요. 빛이 이렇게 오면 모든 사물은 빛을 이렇게 반사를 시킵니다. 이때 하이라이트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걸 서피큘라라고 하고, 요 아래 보시면 바로 요 내용이 서피큘라 하이라이트라고 해서 서피큘라, 즉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을 내가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레벨이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줍니다. 많이 밝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많이 반사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서피큘라 레벨을 조절하면 이렇게 반사도를 떨어뜨리거나 높이거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울이나 유리, 스틸, 철이죠. 이런 것들은 서피큘라, 그러니까 하이라이트 레벨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천이나 가죽 같은 건 어떤가요? 이렇게 하이라이트 효과가 낮을 수밖에 없겠죠. 내가 이걸 눈여겨보셔야 돼요. 사물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효과도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글루스니스는 범위예요. 범위. 이렇게 넓게 줄 거냐, 아니면 이렇게 좁게 반사시킬 거냐, 넓게 반사시킬 거냐, 좁게 반사시킬 거냐, 이거예요. 범위예요. 유리나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혹은 스틸 같은 경우는 빛이 들어오면 아주 강렬하게 반사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짧은 부위에 강렬하게 반사를 해요. 그런데 가죽 같은 건 어때요? 이렇게 그냥 넓게 반사해 버린단 말이죠. 이걸 요렇게 이 일반적인 색상하고 서피큘라 레벨을 가지고 질감 효과를 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오른쪽에 셀프 일루미네이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빛을 낸다 라는 뜻이죠. 이 값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야광처럼 나와요. 야광이라든지 네온등이라든지 형광등의 질감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게 셀프 일루미네이션입니다. 그러나 얘는 조명은 아니에요. 조명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명처럼 이렇게 막 밝게 빛나는 게 아니고 그냥 네온처럼 효과가 납니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오파시티라는 항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파시티라는 건 뭐냐면 오파시티는 사물을 불투명하게 합니다. 그게 지금 100% 불투명한 겁니다. 내려보면, 숫자를 내리면 사물이 이렇게 투명하게 되네요. 역시 마찬가지로 투사이드를 주셔야 돼요. 자, 보세요. 투사이드를 끄면 하이라이트가 하나만 일어나죠. 근데 투사이드 체크하면 하이라이트가 두 개가 일어납니다. 오파시티, 사물을 유리처럼 투명하게 만듭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요. 자, 그 다음에 익스텐드 파라미터가 있네요. 여기 보시면 인아웃이 있습니다. 인아웃. 자, 오파시티 100%로 놨고요. 이렇게 여기 보면 팔로프 인아웃이 있고 어마운트가 있네요. 자, 여기 보면은 어드밴스 트랜스페어런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투명도예요. 투명도입니다. 그러니까 오파시티는 불투명이라면 트랜스페어런시는 투명입니다. 투명을 주는 값인데 얘를 100%로 주면 투명이 인, 팔로프, 사라지는 방향입니다. 안쪽으로 사라져라, 이렇게 안쪽으로 투명해지는 거 보이시나요? 유리 질감 같은 것들이 이렇게 안쪽으로 사라집니다. 그에 비해서 아웃을 체크하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투명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모그 같은 거 있죠. 스모그 같이 안개 같은 것들은 이 안쪽이 불투명하고 이 바깥쪽으로 갈수록 투명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옆 오른쪽에 보시면 바로 여기 필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에디티브하고 서브트랙티브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필터도 있고요. 근데 이제 에디티브를 씁니다. 에디티브를 쓰면 기존의 색과 밑에 있는 색을 더해서 이렇게 밝고 투명하게 만듭니다. 주로 인을 쓸 때 주로 많이 써요. 색상과 색상을 더해서 더 밝게 만들어 줍니다. 밝고 환하게 만들어 주는 건 에디티브. 근데 반대로 서브트랙티브는 이렇게 어둡고 탁하게 만들어 주는 걸 말합니다. 어둡고 탁하게 만들어 주는 건 서브트랙티브, 에디티브는 밝고 환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 그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 있네요. 와이어 프레임. 요 와이어 프레임 있죠? 이 와이어 프레임. 자, 와이어 프레임을 체크하게 되면 이와 같이 와이어 프레임이 되는데, 이 와이어의 굵기를 지정하는 게 바로 여기 와이어의 사이즈입니다. 예를 들어서 5mm, 그럼 두꺼워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와이어의 굵기입니다. 이때 단위가 픽셀인지 유닛인지, 1픽셀씩 와이어를 주겠습니다. 1mm씩 와이어를 주겠습니다. 보통 이제 픽셀 단위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몇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재질 부분이죠. 이제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건 바로 여기 디퓨즈 컬러예요. 일반적인 재질을 뜻합니다. 이 디퓨즈 컬러를 눌러보면 정말 다양한 형태의 맵이 나옵니다.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서 비트맵은 그림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그림을 지정해 주면 그림에 대한 질감을 가져올 수 있어요. 사진을 질감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매핑 소스 첫 번째 대리석. 자, 선택하고 오픈. 그러면 자, 와이어 프레임 끄고 그럼 이렇게 대리석 질감이 들어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대리석 질감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갖다 주면 이렇게 질감이 들어와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질감을 불러와 보시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화면에 안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원래 맵은 화면에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이걸 어디서 고치냐면 바로 여기요. 요 아이콘이요. 요 아이콘이 뭐냐면 Show Shade Material in Viewport. 뷰포트에 맵 보여주기입니다.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러면 기본적인 맵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띄워 보시죠. 보통은 이렇게 해요. 여기 보면 General Mapping Coordinate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맵 좌표요. 얘를 꺼버리면 이게 안 나와요. 여기서 체크해 줬다고 해도, 여기서 Show Shade Material을 체크해 줬다고 해도 여기 General Mapping Coordinate를 꺼버리면 여기 안 나와요. 이렇게 기본 재질은 이렇게 나와요. 이게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모델링하면 에디터블 폴리로 넘어가잖아요. 에디터블 폴리는 제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여기서 UVW 맵을 주셔야 됩니다. UVW 맵을 주셔야 이걸 제대로 우리가 질감 효과를 줄 수 있어요. 자, UVW 맵도 한번 넣어 보시죠. 자, 이번에는 여기 슬롯 매티리얼 에디터로 바꿔보죠. 자, 이런 식으로 생겼네요. 자, 한번 띄워 보시죠. 여기 사용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한데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티리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너럴이라든지 스캔라인, 여기 스탠다드 있네요. 이렇게 스탠다드를 제가 뽑아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뽑아 보시죠. 이거 휠을 돌리면 줌인 줌아웃 됩니다. 아이고. 여기서 드래그 앤 드랍 하셔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가져오셔도 되고,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더블 클릭하면은 여기 이렇게 질감이 나와요. 이렇게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아까 우리가 봤던 색상이라든지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여기 나와요. 이렇게 붙여놓고 보시면 돼요. 디퓨즈 컬러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서피큘라 지정해주고, 그럼 여기 질감 효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얘를 어떻게 지정해 주냐면, 여기 여기 동그란 거 보이시죠? 얘를 쭉 드래그해서 여기다 드랍. 그럼 질감이 저장이 됩니다. 자, 어떤가요? 바로바로 지정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여기 앰비언트 컬러가 있네요. 앰비언트 컬러, 디퓨즈 컬러 있군요. 여기 디퓨즈 컬러에서 맵을 끄집어내야죠. 자, 비트맵 드래그 앤 드랍으로 비트맵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맵 가져오고, 여기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로 이렇게 연결해주면 이렇게 질감 효과가 들어갑니다. 조금 더 직관적인 거죠. 더블 클릭하면 이와 같이 해당 맵에 대한 상세 정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UVW 맵을 주시면 재질이 들어가겠죠. 실린더 렌더링 해볼까요? 이렇게 질감 효과 들어간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근데 여기 안 나오잖아요, 화면에. 그죠? 그거 여기 있어요. 여기 위에 있습니다.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누르면 나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 지금 같은 경우는 실린더잖아요. 그러니까 질감을 뭘로 줘야 되냐면 이렇게 실린더로 주셔야 됩니다. 플랜이 있습니다. 플랜은 평면 형태이고요, 실린더는 원형입니다. 이때 여기 캡을 체크해 주시면 윗면에도 깨끗하게 들어가요. 자, 한번 해보시죠. 아이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사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얘를 사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맵을 똑같이 또 쓰고 싶어요. 이름은 달리해서 제가 재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얘한테도 적용되고 얘한테도 적용되고, 하나의 맵이 이렇게 여러 개로 적용된 거 보이시나요? 역시 이번에는 얘한테 적용해주고, 자, 얘는 박스를 주면 됩니다. 박스. 얘 아닌데, 얘는 UVW 맵을 박스로 주시면 돼요. 디렉토리 구조에 있다 보니까 보기가 편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얘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슬레이트 타입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슬레이트 타입하고 컴팩트 타입하고, 그건 여러분들 이제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얘가 편해서 얘를 많이 써요. 드래그 앤 드랍 그냥 써버리면 편하니까 그냥 자꾸 얘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편한 걸 자꾸 찾아서 쓰시면 돼요. 자, 제가 다시 이제 재질을 만들어 볼 겁니다. 아니, 여기 있는 재질을 가지고 좀 더 부여를 해 볼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판을 만드시고, 박스도 만드시고, 스피어 컬을 2개를 만드시고, 그 다음 실린더 하나 만드시고,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UVW 맵으로 넣을 수 있는 형태가
이렇게 네 가지 형태입니다. 제가 이 재질을 이 네 군데다 다 줄 겁니다. 다 선택하고 다 줬습니다. 그럼 UVW 맵을 여기서 줄 때 선택하고 UVW 맵 모양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평면이잖아요. 그러니까 플래너. 얘는 사각형이잖아요. UVW 맵 그러니까 박스로 주시면 돼요. 이렇게 박스로. 자, 그 다음에 얘는 UVW 맵 자, 플레이너예요. 박스입니다. 그럴싸하죠? 실린더로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원 기둥 방향으로 돌아가고 캡까지 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UVW 맵 자, 그 다음 스피어컬 다시 UVW 맵 싱크랩. 자, 지난 시간에 그 얘기 했을 겁니다. 사탕을 포장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위아래서 좌우로 쪼매는 방식이 있다 그랬죠. 이게 스피어컬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모이는 부분 보이시죠? 위에도 있고 이렇게 아래쪽에 보면 아래도 있습니다. 이게 스피어컬이에요. 그런데 싱크랩은 뭐냐면 그냥 이렇게 포장지를 이렇게 뒤집어 씌운 다음에 밑에서 이렇게 딱 쪼맨 겁니다. 그러니까 위쪽에는 좀 펑퍼짐하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렇게 재질이 모이게 돼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재질을 쭉 부여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까지는 큰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죠. 지금 여기 실린더인데요. 여기 실린더인데 어떤가요? 위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옆은 늘어난 거 보이시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둘레로 포장을 하다 보니까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면 안 늘어나게 할 수 있을까요? 재질을 더 주면 돼요.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타일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U 타일, V 타일, W 타일이요. U 타일은 X 방향이고 V 타일은 Y 방향입니다. W 타일은 Z 방향이에요. 자, 제가 U 타일을 조금씩 올려봅니다. 제가 조금씩 올릴 거예요.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쭉 값을 늘리니까 어떻게 돼요? U 타일 쪽으로 많이 늘어나니까 보기가 나아졌네요. 이 위쪽은 어쩔 수 없고요. 둘레로 이렇게 제대로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타일입니다. 타일. 얘 보시면 돼요. 얘 보시면 돼요. 얘 보시면 돼요. 아, 이거 말고 다른 재질을 한번 줘봅시다. 제가 보더블록 타일을 줬는데요. U 타일을 한번 넣어보죠. 5개요. 그러면 X 방향으로 5개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Y 타일이요. Y 타일로 5개. 그러면 5개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1대 1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1대 1인 상황인 거예요. 이걸 조절할 수 있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있는 U 타일, V 타일을 이용해서 조절하는 방식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조절해 보시죠. 이렇게 재질을 넣어 놓고 U 타일, V 타일로 크기를 한번 조절해 보세요. 두 번째 방법은 기즈모를 바꾸는 겁니다. 여기 기즈모 보이시죠? 여기는 이 기즈모요. 이 기즈모의 크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스케일 명령을 이용해서 기즈모를 조절해 봅니다. 이런 식으로 조절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어떤가요? 기즈모의 크기만 바꿔도 바로 조절되는 거 보이시나요? 스케치업에서 텍스처를 이용해서 우리 맵의 위치를 바꿨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바로 이 방식입니다. 뭐 완전히 똑같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기즈모를 이용해서 이렇게, 심지어 로테이트를 이용해서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절되는 거 보이시죠? 이때 여기 꼭지점이 이 그림의 위쪽이란 뜻이고, 녹색이 이 그림의 오른쪽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녹색 라인과 꼭지를 가지고 그림의 방향을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기즈모의 크기를 가지고 맵을 이렇게 조절해 보시죠. 자, 보시면 요 아래쪽에 얼라이먼트에서 쭉 있습니다. 피트라는 항목이 있네요. 지금 보시면 떨어져 있는데, 피트 그러면 이렇게 오브젝트에게 딱 맞추는 겁니다. 사이즈가 이렇게 달라요. 막. 근데 피트 누르면 오브젝트에게 딱 맞추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사이즈를 줄여봤습니다. 스케일로 이렇게 줄여놨어요. 위치도 이렇게 삐딱하게 해놨습니다. 센터네요. 가운데다 이렇게 딱 갖다 줍니다. 내가 위치를 이렇게 틀어놨어요. 기즈모의 위치를 틀어놨습니다. 근데 센터 누르니까 가운데로 딱 맞게 들어가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보시면 이렇게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재질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잘 안 맞잖아요. 비율 자체가. 그래서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비트맵 피트라는 게 있습니다. 비트맵 피트요. 원래 이미지의 크기, 원래 이미지에 눌러보면 이렇게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도블럭이었으니까 네, 이 이미지네요. 내가 선택한 이미지에 가로 세로 비율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로 세로 비율을 가져왔기 때문에 딱 맞게, 비율이 딱 맞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비트맵 피트도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뷰어 라인이요. 화면에 맞추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프론트를 선택했습니다. 뷰어 라인 그러면 이렇게 프론트에 맞춰지게 돼요. 레프트 뷰를 선택하고 뷰어 라인 그러면 레프트 뷰에 맞춰지게 됩니다. 탑 뷰를 선택하고 뷰 얼라인 누르면 탑 뷰로 맞춰지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선택한 뷰포트와 나란하게 맞춘다는 뜻인데, 이걸 퍼스펙티브에 놓고 뷰 얼라인을 눌러버리면 이렇게 삐딱하게 돼버립니다. 대신에 퍼스펙티브에는 딱 맞게 만들어지게 돼요. 자, 뷰 얼라인도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는 여기 리전 핏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리전이요. 영역이란 뜻인데, 내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 영역을 적당히 조절해 주는 겁니다. 기즈모의 크기를 내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적당히 조절해 주는 것. 이게 리전 핏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리셋은 초기화입니다. 이렇게 초기화 시키는 거예요. 리셋은 초기화입니다. 자, 초기화 시켜 보시죠. 마지막으로 어콰이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오브젝트에 지정된 이 UVW 맵을 가져오는 겁니다. 선택하고 명령어 지정하고 다른 객체들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 객체한테 지정된 UVW 맵을 가져오는데, 상대적인 좌표로 가져올 것이냐 절대적인 좌표로 가져올 것인가. 가져오기 상대적으로, 가져오기 절대적으로. 절대적으로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절대적인 모습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클릭. 이번에 상대적으로. 자, 상대적으로 가져온 거 보이시나요? 상대적으로 가져온다는 얘기는 똑같은 크기의 기즈모가 내가 지정한 객체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거 주로 언제 사용하냐면 패턴이 연속될 때요. 만약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패턴이 똑같이 연속된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상대적으로 가져오면 예의 패턴과 예의 패턴이 떨어지게 돼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가져와 버리면 이렇게 그러니까 기즈모의 위치가 여기 있기 때문에 패턴이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연속성을 가지고 패턴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패턴의 연속성 때문에 절대적으로 가져오기와 상대적으로 가져오기가 나눠져 있습니다. 다음 봐야 될 질감은 이런 겁니다. 디퓨즈 맵에 있는 맵을 조금만 더 볼까요? 디퓨즈에 있는 맵, 일반적인 맵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맵들이에요. 비트맵 그러면 사진을 뜻합니다. 체커라는 의미는 체크무늬란 뜻이에요. 체크 무늬를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체크 무늬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체크 무늬가 만들어져요. 내가 색상을 주어서 체크 무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흰색과 검정색으로 되어 있네요. 예를 들어서 흰색과 빨간색으로 체크 무늬를 주어 봤습니다. 자, 어떤가요? 이렇게 금방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체크 무늬를 만들어 보시죠. 네, 여기 보시면 스왑이라고 있습니다. 위아래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위아래 바꾸는 거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맵을 동시에 쓸 수 있습니다. 체크 무늬로 이렇게 동시에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자, 렌더링을 걸어보면 이렇게요. 체크 무늬로 두 개의 재질이 들어가게 됩니다. 두 개의 재질이 맵으로 들어가는 일이 발생하겠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그리고 이렇게 맵으로 들어왔으면 요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 있죠. 얘를 누르면 윗단계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누르고 얘 누르면 위로 이렇게 올라가요. 자, 이런 재질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서로 다른 두 개의 대리석이 있는 재질. 자, 그 다음 또 보시죠. 우리가 파티클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뭐 스노우도 좋고 스프레이도 좋습니다. 자, 제가 스노우로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스노우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페이싱이 있네요. 면으로 내려오기. 자, 렌더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면이 만들어져요.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재질입니다. 매티리얼이에요. 자, 디퓨즈 맵에다가 제가 그라데이션을 줄 겁니다. 여기 그라디언트요. 그라데이션 맵입니다. 흰색에서 검정색까지인데 이렇게 레디얼로 체크했습니다. 그러면 원형 그라데이션이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원형 그라데이션이 돼요. 디퓨즈에다 이렇게 하나 줬고요. 그 다음 어디다 주냐면 오파시티라는 게 있네요. 기억나시나요? 오파시티 맵. 흰색은 물체를 투명하게 하고 검정색은 물체를 불투명하게 합니다. 기억나시나요? 우리 스케치업 할 때 공부했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줄 겁니다. 오파시티 맵에다가 누구를 줄 거냐면 여기 있는 그라데이션 맵을 복사해서 줄 겁니다. 드래그해서 드랍 하시면 되고 인스탄스를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렌더링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아직 재질 안 줬구나. 자, 그 다음 재질 주기. 자, 렌더링. 그럼 이렇게 눈송이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오파시티 말이 나왔으니까 그대로 또 오파시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아래쪽에 이렇게 면을 내려 그렸고요. 정면에서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자, 재질에서 우리 똑같아요. 디퓨즈 맵에서
디퓨즈 맵에서 비트맵 선택하고, 그 다음 나무였죠. 나무 선택하고 오픈. 자, 질감을 부여하죠. 그러면 이렇게 나무 재질이 들어오죠. 자, 이렇게 나무 재질을 넣어 보시죠. 여기도 똑같이 오파시티가 있어요. 오파시티가 있습니다. 오파시티는 검정색은 물체를 투명하게 하고 흰색은 물체를 불투명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똑같이 비트맵을 불러옵니다. 자, 요 이미지네요. 자, 적용됐으니까 렌더링. 어떤가요? 나무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자, 여러분들도 해보시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맵을 불러올 겁니다. 디퓨즈 맵에 비트맵, 그 다음에 벽돌이요. 자, 벽돌, 요 하얀색 벽돌이요. 브릭 3번이요. 얘를 지정했습니다. 벽돌이 들어갔네요. 근데 요철감이 부족합니다. 요철감을 만들기 위해서 범프라는 맵을 써야 되는 거죠. 이렇게 범프요. 똑같습니다. 흰색 검정색이요. 검정색은 안으로 들어가고 흰색은 밖으로 튀어나오고. 자, 렌더링. 요철감이 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요. 제가 이 위에다가 박스를 하나 이렇게 그려보죠. 박스도 그리고 실린더도 하나 그리고요. 재질을 보시면 여기 리플렉션하고 리프렉션하고 두 가지 있죠. 리플렉션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맵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플랫 미러예요. F로 시작합니다. 플랫 뭐라라? 자, 플랫 미러입니다. 플랫 미러. 쭉 내려가 볼까요? 여기 있네요. 플랫 미러. 이 플랫 미러는 평면형 반사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다 주고요. 렌더링. 그럼 이렇게 반사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플랫 미러를 쓸 때 요령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는 잘 나오고 있죠. 그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탑뷰에서 모델링하고 밑으로 내린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에디트 폴리. 자, 여기에 이제 어떤 명령어가 있냐면, 밑으로 쭉 내려가면 여기 보이시나요? 매트리얼 아이디라는 거.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가 매트리얼 아이디가 얘는 2번으로 나오네요. 얘는 5번. 원래 매트리얼 아이디가 1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긴 3번. 얘가 1번이네요. 이렇게 매트리얼 아이디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매트리얼 아이디를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서 선택하고 뭐 1번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아이디가 바뀝니다. 선택하고 2번 엔터. 그러면 이렇게 바뀌게 돼요. 제가 1번으로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렌더. 여기 나오네요. 그죠? 이거 평면에서 만들어야 돼요. 평면에서 만들어서 해야 제대로 나옵니다. 플랫 미러는 그 오류가 있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제가 이렇게 재질을 만들고 각각 지정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렌더링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서로 반사에 반사가 들어갑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서로 반사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반사에 반사까지만 들어가고 그 다음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기 반사까지는 들어갔어요. 그죠? 근데 그 이상은 안 들어가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제가 여기다가 스피어를 만들 겁니다. 베이스 투 피벗을 놓고 제가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 세 개에도 반사 재질을 줄 거예요. 자, 선택하고 자, 바로 여기 리플렉션에 여기 있네요. 스캔라인 렌더에 보면 리플렉트, 리프렉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얘를 주시면 돼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얘를 여기 세 개에다가 줄 겁니다. 자, 이렇게요. 그리고 렌더링을 하면 이제 확실히 비교가 될 겁니다. 이렇게요. 금방 렌더링 된 거 보이시나요? 반사에 반사까지 딱 렌더링을 해줍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근데 여기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레이 트레이스라는 항목입니다. 어디 봅시다. 레이 트레이스 OPQR 여기 있네요. 레이 트레이스. 레이가 광선, 트레이스가 추적. 광선 추적을 해서 이 렌더링을 계산하는 겁니다. 반사를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어떤 추적을 할 거냐, 리플렉션 반사를 할 거다, 리프렉션 굴절을 할 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 개에다가 다시 주도록 하죠. 그리고 자, 다시 한번 렌더링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얘는 조금 더 정교한 렌더링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가요? 더 많이 리플렉션을 계산하는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리플렉트는 총 6번을 렌더링 합니다. 앞에서 본 거, 위에서 본 거, 위에서 본 거, 밑에서 본 거, 옆에서 본 거 총 6번 렌더링 해가지고 그걸 매핑처럼 씌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리플렉트에 보면 여기 파일업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별도의 파일들을 불러다가 반사가 일어난 효과처럼 지정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레이 트레이스는 말 그대로 계산한 겁니다. 계산 처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정교하겠죠. 자, 그 다음 얘네들한테 똑같이 여기 레이 트레이스를 한번 줘보도록 하죠. 인스턴스로. 그러면 이렇게 투명한 굴절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반사의 굴절까지 들어가는 거죠. 유리 재질이 반사의 굴절이 들어가 있죠. 투명하고 반사, 굴절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사와 굴절이 같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난해하죠. 낮춰볼까요? 숫자를 20, 여기도 20, 아니 여긴 50. 그 다음에 투 사이드 체크해주고 다시 렌더. 그러면 조금 더 재밌는 결과물들을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반사 재질엔 빼고 굴절 재질에만 제가 100% 줘봤습니다. 지금 여기 굴절 효과가 이렇게 일어난 거 보이시죠? 굴절입니다. 굴절. 그래서 이 굴절에 굴절률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 굴절률이 어딨냐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요거요. 리프렉션. 인덱스 오브 리프렉션 1.5가 기본값입니다. 1은 굴절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 거의 일어나질 않네요. 근데 이거를 제가 2나 3까지 이렇게 올려보면 여기 뒤에 이렇게 굴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굴절이 많이 일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